자, 포트에 참견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포트 점검을 의뢰를 해주시면 전문가분들께서 포트의 참견을 통해서 부자 포트로 대변신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돈이 모이는 포트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화면에 나가고 있는 메일 주소로 보유 종목 등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일은 24시간 열려 있으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 박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반기 첫 거래일 기분 좋게 시작했던 증시가 하루 만에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글로벌 외환시장이 요동치고 미국 대선 TV 토론 후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시장의 불안 심리가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흔들리는 증시 속에 대안이 되어줄 안전지대는 어딜까요? 투데이 안경 원픽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투데이 안경 원픽은 미 대선 불확실성, 외환시장 요동, 흔들리는 증시 속 기댈 곳은입니다.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세,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가 일제히 하락한 가운데 코스닥은 2% 넘게 급락했습니다.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에 미국 국채금리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요. 엔저가 가속화되면서 37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미국 대선 불확실성과 요동치는 외환시장에 투자 심리가 급속히 얼어붙은 하루였는데요. 오늘은 김성준 다울투자증권 이사와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양지수 모두 하락했지만 코스닥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배경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일단 수급이 좀 부재한 건데 사실 그동안은 이제 외국인들이 중심으로 이 수급을 이끌어줬었는데 최근에는 그다지 매수가 일관적이지 않고 매수와 매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 오히려 매도가 좀 더 많은 날이 더 있는 그럴 정도로 좀 부재한 수급이 첫 번째 문제가 될 테고요. 하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같이 그래도 좀 단단하게 좀 버텨주는 그런 업종 대표주가 있는 반면에 코스닥을 대표하는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 오늘 큰 폭의 하락을 보였었고요. 특히나 반도체 장비주들도 시총 상위에 좀 있는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그리고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최근에 좀 약세가 좀 거듭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높은 2%대의 지금 약세를 보인 그런 하루였고요. 특히나 코스닥 신용 비율이 코스닥만 봤을 때 신용이 최고 9조 한 2천억 수준에서 현재 이제 9조 원 정도로 약간 줄긴 했는데요. 여전히 높은 수준의 신용 비율도 역시 좀 부담스러운 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급의 부재 그리고 업종 대표주들의 부진 그리고 여기에 높은 신용 비율까지 좀 코스닥을 상대적으로 끌어내리는 그런 요소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현재 시장을 가장 불안하게 하는 요소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가 궁금합니다. 향후 방향성을 가늠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어떤 걸까요? 예, 우리 흔히 얘기할 때 대장주가 강하면은 후발주들이 일부 따라오는데 네. 대장주가 꺾이면 후발주는 더 많이 떨어지는 그런 양상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안타깝게도 미국이 좀 대장주의 역할을 좀 하고 있는데 특히나 과거보다도 더욱더 극명하게 미국 내 자국 이기주의가 더 극심해지면서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그러한 낙수 효과 누리지 못하면서 더 약한 고리가 지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그런데 그런 대장주인 미국이 계속해서 이 성장주를 중심으로 그 탄탄대로 강한 움직임을 보여왔었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 기대치에 부합할 수 있을 정도의 성장을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도 분명히 존재하는 건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 그 후발주자인 국내 증시, 특히 다 코스닥 시장은 더욱더 좀 약한 고리를 형성하면서 더 취약한 움직임을 보여줬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특히나 우리 자체적으로도 최근에 내수 부진이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지금 가처분 소득도 감소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자영업자들 폐업률도 지금 계속해서 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다 보니까 바닥에 좀 흔들리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인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실효성 있는 경제 정책 이런 대책들은 그렇게 조금 부재한 그런 모습이 지속되다 보니까 더욱더 조금 이제 좀 답없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최근에 그런 지금 우려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미국 시장이 많이 올라왔는데 더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후발주자인 우리나라 시장을 끌어내리고 있다. 여기에 좀 내수가 좀 부진한 점, 그 점을 좀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특히 일부 비만 치료제 관련주를 제외하고 바이오주의 낙폭이 꽤나 컸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봐야 할지 아니면 일시적인 흔들림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뭐 오늘의 조정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화장품이나 식품 상당히 좀 좋은 움직임 보이다가 최근 좀 조정을 좀 받고 있죠. 아무래도 시장이 좀 흔들리다 보면은 그래도 좀 많이 올라간 종목들에 대해서 먼저 좀 수익 실현하려는 그런 욕구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오늘의 바이오주의 현상이라고 보여지고요. 반면에 전력 설비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좀 쉬다가 오늘 오히려 어떻게 약세장 속에서 좀 강한 반등을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도 보여준 것처럼 이러한 또 순환의 흐름들은 계속해서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나 최근에 뭐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는 이제 내년도 특허 만료를 앞두고 이런 이제 바이오 시밀러 전쟁도 상당히 좀 치열해지면서 국내 업체들의 또 이제 제형 특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부각이 되면서 조금 바이오주 내에서도 좀 차별적인 움직임을 보여줬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주요 섹터 중에 조선과 2차 전지주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하나오션과 삼성중공업이 대규모 수출 소식을 전했는데요. 하지만 조선주도 호재를 전혀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조선주의 실적 개선에 대한 눈높이를 좀 낮춰야 한다, 이런 의견도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조선주 호황 사이클을 따라서 좀 긍정적인 스탠스로 접근해도 좋을지, 아니면 실적에 대한 눈높이를 좀 낮추고 지금에서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일까요? 제가 뭐 지난 시간에 그 아랍에미리트와 가계약을 했으니 7월에 번기약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네. 드렸는데 바로 7월 첫날에 바로 수주가 나왔어요. 그래서 규모도 상대적으로 좀 예상보다 좀 큰 그런 수주가 좀 나왔었는데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좀 예상됐던 흐름이다라고도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요. 뭐 최근에 조선주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좀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거 같으면은 사실 후판 가격, 조선의 원가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후판 가격이 떨어지면은 신조선가도 일정 부분 반영을 되면서 하락을 했었는데 요즘은 반대입니다. 요즘에 철강주 얘기는 아마 방송에서도 많이 보기 힘들 정도로 업황은 부진이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양상이죠. 후판 가격도 올해 들어서 또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신조선가는 상승하고 있다. 이렇다면은 이 수익성 측면에서는 더 좋은 것이 현실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조선주들은 워낙에 사이클이 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부터 턴어라운드를 시작을 했는데 올해 실적만 놓고 본다면 현재 시총 분명히 비쌉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2026년, 2027년까지 이익 개선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흐름으로 감안해 봤을 때는 그렇게 현재 구간이 그렇게 비싼 영향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뭐 2분기 실적도 어떻게 보면 숫자만 놓고 봤을 때는 시총을 해석하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는 실적이겠습니다만 앞서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이런 장기적 방향성 측면에서는 그런 것들이 큰 그런 위험 요소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항상 조선주들은 약세장에 좀 대안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감안하시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신조선가 강세가 지속되는 만큼 장기적인 방향은 우상향이 맞다, 이렇게 긍정적인 스탠스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국 전기차 신차 등록 대수 증가 소식에 어제 좀 2차 전지주도 반등에 나섰는데요. 오늘 일제히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지난밤에 테슬라가 6% 넘게 올랐음에도 전혀 호재로 작용하지 못했는데요. 이제 2차 전지주가 테슬라와의 연동성 크지 않다고 봐야 할까요? 뭐 일단 테슬라와 연동성을 잃은지는 조금 된 네.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기차 판매량, 5월 판매량은 상당히 그래도 양호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상향하는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눈에 띄는 것은 이제 유럽이 전기차와 이제 하이브리드카 합쳐서 현재 침투율이 46%대까지 올라왔습니다. 많이 지금 이미 바꿨는데 5월달 판매량은 10% 감소를 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차다 보니까 판매량 속도는 좀 이제 줄어들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 공교롭게도 최근에 유럽이 이 극우 정권들이 많이 좀 득세하면서 이제 뭐 내연기관차가 원래는 35년까지만 판매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것도 좀 조율 중에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좀 전기차 쪽에 조금 효능감은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염려도 분명히 좀 있는 것 또한 사실인 것 같고요. 일단 이번에 제가 좀 눈여겨보고 있는 지표는 이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판매량, GM의 판매량입니다. GM이 사실 지난 1월부터 4월
4월까지 월 평균 5천여 대, 5,300여 대를 팔았는데요. 지난달에는 5월 달에는 8,300대를 팔았습니다. 근데 5월 달 말에 전기차 신차를 하나 출시를 했습니다. 나름 지금 인기 있는 차종이었고 이것을 전기차 버전으로 나온 것인데,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 발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상컨대 한번 10,000대 이상의 판매고는 분명히 달성할 건데,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좀 2차 전지 관련주들, 특히 GM과 연계된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흐름 예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하나 우려도 같이 있는 것이 이제 GM이 과거 이제 연간 전기차 판매 목표가 20만 대에서 25만 대였는데, 이거를 하향 조정할 염려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들도 하나 좀 염두는 좀 해두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최근에 6월 달 들어서 니켈 그리고 리튬 둘 다 거의 뭐 고점 대비 30% 넘는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요. 이렇게 광물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은 대략 한 3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뭐 양극재를 중심으로 해서 이 판가 인하에 대한 그런 또 압박이 나타나거든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GM의 이런 반등 소식 때문에 그 판매량 증가 때문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뭐 제한적인 일시적인 반등 정도로 봐야 되고요. 추세적인 반등까지 기대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로 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는 추세적인 반등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살짝은 보수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현금 비중을 좀 더 확보해야 할지, 아니면 좀 불확실성 장세 속에 어떤 종목군을 틈새로 공략하면 좋을지, 김성준 이사님의 탑픽 종목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와 미용 의료기기 그리고 전력 설비주를 가져오셨는데요. 이 중에서 좀 어떤 포커스를 맞춰야 될까요? 사실 전반적으로 요즘에는 장기 투자하기 상당히 어려운 구간인 건 사실이고요. 뭐 시장의 수급이 취약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좀 트레이딩이 많이 조금 조성되는 그런 시장의 양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장기 투자를 중심으로 하시는 분들은 일정 부분 현금화는 분명히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일단 제가 뭐 트레이딩의 관점에서의 먼저 종목은 이제 둘 다 어떻게 공교롭게 바이오 쪽인데요. 생물보안법이 이번에 지난달에 빠지면서 이것은 또 미뤄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염려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요. 4일날 다시 또 재논의가 됩니다. 이것이 법안이 또 공화당과 민주당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기도 하고요. 이번에 뭐 TV 토론에서도 보셨듯이 계속해서 이 대중 압박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득표를 위한 가장 또 하나의 또 이제 중요한 또 변수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법안들 다시 한번 또 부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망감 때문에 빠졌던 두 회사 ST팜, 바이넥스 둘 다 CMO 업체들인데요. 이런 회사들 다시 한번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부각 가능성을 좀 볼 수가 있고요. 제가 뭐 이 시간 통해서 계속해서 바이오 관련해서는 알테오젠, 삼성생제약 계속해서 좀 중기적으로 좀 보자라는 말씀을 많이 좀 언급을 드린 바 있는데요. 물론 변동성은 상당히 큽니다. 큽니다만은 그래도 조정 시에는 한번 그래도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한 나름 이제 숫자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회사고, 이미 뭐 이게 신약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퍼포먼스를 이미 내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미래 성장성 기대, 수익이 좋아질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진 두 회사 계속해서 좀 관심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투데이 안경 원픽은 흔들리는 증시 속 기댈 안전지대를 주제로 김성준 이사의 관심 기업 ST팜, 바이넥스, 삼천당제약과 알테오젠까지 만나봤습니다. 약세장 속에서 차별화된 전략으로 자산을 잘 방어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본격 전국민 부자 포트폴리오 만들기 프로젝트 포트에 참견 시간입니다. 자, 포트에 참견으로 여러분들의 사연과
포트 점검을 의뢰해 주시면 전문가들이 적극적인 참견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부자 포트폴리오로 대변신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메일 주소로 궁금한 것들 그리고 보유 종목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연 신청자분들께는 저희가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경제 경영 관련된 서적 그리고 환경 매거진을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고요.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포트의 참견,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40대 여성분 영민님입니다. 포트폴리오 함께 보시죠. 투자 자산 4천만 원이고요. 국내 주식 85%, 현금이 15%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LG엔솔, 치벤미디어, LS 에코에너지, 그리고 이스트 소프트, 실리콘트 등 총 10종목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영민님의 포트를 함께 분석하고 정비해 주실 두 분입니다. 장시영 유한타증권 압구정 지점 차장, 한중현 와우넷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포트는 바이오와 2차 전지, 로봇과 화장품 등 다양한 섹터 내에서 좀 다양한 색깔의 종목들이 담겨 있는 포트입니다. 이 포트를 두 전문가는 어떻게 평가하실지 두 전문가의 점수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네, 차장님께서는 50점, 한중현 파트너는 60점을 주셨습니다. 최근에 점수가 참 좋았었는데 다시 좀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좀 수익난 종목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래도 60점을 주신 한중현 파트너부터 점수평 들어볼까요? 뭐 엄청 잘했다 뭐 그런 것까지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엄청 못했다 뭐 이런 것도 잘 안 보이긴 했거든요. 굳이 잘한 점을 꼽자면 이분이 이제 그 대본을 받아보면 이제 보유 기간이랑 이제 매수가 다 볼 수가 있잖아요. 저거를 그 과거를 트래킹을 해보면 이분의 성향이 좀 나오는 게 이분은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성향이 아니시고 좀 바닥에 좀 많이 올랐다가 바닥까지 좀 빠진 종목들 내지는 거기서 이제 조금 고개 들고 올라오는 상승 초입에 있는 종목들을 좀 잘 고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좀 본인만의 스타일이 딱 정립이 된 것 자체가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운 포인트를 보자면 다소 종목 개수가 좀 많긴 합니다. 종목 개수도 많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분산 효과가 또 크지도 않은 게 종목은 많이 들고 있지만 특정 섹터에만 조금 몰려 있다 보니까 이게 좀 분산 효과를 노릴 만한 그런 게 아니라면 그러면 좀 집중을 하는 포트폴리오인가? 라고 봤을 때 또 그런 게 아닌 게 대장주를 안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일단은 한 50점보단 그래도 조금 나은 60점 정도 좀 드렸습니다. 네, 바닥에서 상승하는 종목을 잘 고른 점은 좀 좋게 평가를 해주셨지만 종목 수가 많은 것에 비해서 좀 분산 효과는 적은 점이 조금 아쉽다라는 평가를 남겨주셨습니다. 장시현 차장님께서는 50점을 주셨는데요. 절반의 점수밖에 줄 수 없었던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뭐 종목별로 좋은 가격에 잘 매수한 것들도 있지만 반대로 많이 물려있는 주식들도 있어서 절반 정도는 좀 성공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한 50점 정도를 드렸고 조금은 과감하게 잘 되는 주식에 더 비중을 실었으면 어떨까. 그래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도 있었을 텐데 막연하게 홀딩하셨던 부분이 저는 조금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한중현 파트너님께서도 조금 지적을 해주셨겠지만 최근에 시장의 어떤 이 모양새가 매매가 조금 빨라야 되고요. 그리고 종목과 sek터를 여러 개로 나누는 것보다는 한두 섹터, 세네 개 종목에서 빠르게 승부를 보고 또 빠르게 매매를 하고 또 매수 전략이라든지 매도 전략을 좀 골고루 좀 잘 섞어 쓰셔야 되는데 여러 종목과 섹터를 좀 나눠 놓으면 뉴스나 트렌드를 쫓아가기가 굉장히 좀 버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뉴스가 하루짜리 뉴스로 끝나버리고 반나절짜리 뉴스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좀 나눠 놓으면 그걸 쫓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신경 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분이 오늘 점수를 뭐 이렇게 높은 점수를 주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점수가 포트의 참견이 끝나고 나서 90점 이상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민님 볼게요. 주식은 세상의 모든 간섭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로 신청 사연 해주셨고요. 5년 전에 이제 2,600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티끌모아 태산의 심정으로 자산을 불려 4천만 원까지 불리게 되셨다고 합니다. 잘하셨는데요. 자, 그리고 5%만 수익이 나도 팔고 손절도 5% 내서 했는데 자산이 불어나는 속도가 느린 것 같아서
이 전략을 좀 수정하셨다고 합니다. 작년부터는 수익과 손절폭에 제한을 두지 않고 기다리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려고 했는데 매매 시점 잡기가 더 힘드셨다고 합니다. 주위에서 20일 이평선을 기준으로 잡고 대응하라고 하는데 20일 이평선이 깨지면 무조건 파는 게 맞는 거 맞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한중현 파트너. 제가 이제 항상 이렇게 포트의 참견을 보면은 무조건이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20일 이평선 이 기준 대응 전략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우리 영민님께 좀 팁을 주십시오. 네,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은 이제 영민님이 사연 보내주신 거를 한 번 더 좀 살펴보면 이분이 이제 5년 전에 2,600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4천만 원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5년 만에 수익률이 50%가 좀 넘은 거죠. 그러니까 연간으로 치면 거의 한 10% 정도의 수익을 보신 건데 이거는 은행 이자보다 훨씬 더 나은 수익이셨고 그래서 이거 객관적으로 되게 좀 잘하신 거예요. 잘하신 건데 좀 자산이 불어나는 속도가 느린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이분이 말씀하셨잖아요. 자산이 늘어나는 속도가 느린 이유는요. 애초에 적은 돈으로 하셔서 그러세요. 사실 이거를 2,600만 원이 아니라 2억 6천만 원으로 하셨으면 2억 6천만 원으로 하셔서 4억이 되셨으면 당연히 훨씬 더 컸겠죠. 이거는 자산 늘어나는 속도는 결국 이제 금의 전체 규모의 차이인데 그건 이제 영민님의 원래 시드머니 자체가 좀 작으셔서 어쩔 수 없는 좀 구조적인 이슈였던 거지. 그렇다고 해서 영민님이 그럼 못 하셨느냐? 그런 게 절대 아니었다. 오히려 되게 굉장히 잘하셨다라고 일단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이제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좀 기다리면 이제 수익도 극대화되죠. 근데 반대로 손실도 극대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기다려서 수익 극대화가 된다는 거는 반대 사이드에 대한 리스크도 동시에 열리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이제 20일 이평선이 이제 만약에 오늘 깨졌는데 이제 20일 이평선을 여쭤보셨으니까 20일 이평선이 오늘 깨져서 오늘 손절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일 20일 이평선 다시 올라타면 이거는 이제 그러면 내가 잘못한 건가 아니면 내가 잘한 건가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즉, 그냥 무조건적으로 20일 이평선이 깨지면 어떠고 한다. 방금 MC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주식 매매에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어떤 공식이 있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결국 이제 그 앞뒤 전후의 문맥, 컨텍스트를 같이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가령 이제 이 종목은 좀 20일 이평선 이제 이렇게까지 빠질 이유가 전혀 없는데 오히려 심지어 지금 20일 이평선 훼손을 하고 있어. 그런 사람에게는 이 20일 이평선이 그분께는 이제 지지선의 역할로 해서 오히려 매수가 들어갈 수 있는 반면 또 어떤 종목은 이 종목은 좀 그래도 그렇게 좋진 않은 종목이야. 근데 이제 마침 20일 이평선이 깨버렸어? 그럼 그 사람에는 오히려 저항선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20일 이평선이어도 누구에게는 지지선이 될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저항선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건 결국 본인의 판단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조금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지 그냥 무작정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면 이렇게 된다. 저렇게 해야 되면 저렇게 된다. 이런 주식에서 이런 공식은 하나도 없다는 거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에 무조건은 없다. 이평선과 함께 매크로 이슈라든지 개별 이슈 등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그 내공을 키워야 한다. 이런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이어서 영민님이 의뢰해 주신 다양한 궁금증들 만나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궁금증 보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인데요. 팔 기회를 놓치고 매수가 부근까지 내려왔는데 일단 팔고 다시 살까요? 라고 물어보셨고요. LG엔솔 하반기 기대주로 새로 편입을 했는데 매수 타이밍 괜찮았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또 YC캠은 고점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이익을 실어낼지 아니면 추가 랠리를 기다릴지 고민이 된다 하셨고요. 그리고 실리콘투와 하나솔루션에 대한 궁금증도 함께 의뢰해 주셨습니다. 영민님의 첫 번째 물음표 바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80만 원을 넘어섰을 때 팔 기회를 놓치고 지금 매수가 부근까지 내려왔다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전일 종가 기준입니다. 오늘 미국 제약사와 CMO 계약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 약세장 속에서도 급등 흐름을 보였는데요. 차장님이 보시기에 오늘의 이 반등을 이용해서 팔아야 할지 아니면은 보유의 신호로 봐야 할까요? 일단은 제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최고 단점은 사실 무겁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거 하나뿐입니다. 시장의 이슈나 뉴스를
주가가 한 번에 다 담아내지 못하고 천천히 오르고 또 빠질 때도 거래량이 없이 빠지기 때문에 매매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죠라고 제가 오늘 보냈습니다. 이렇게 이 원고를 써서 좀 보내드렸는데 오늘 굉장히 좀 가볍게 움직였습니다. 근데 이게 이슈가 우시바이오 이슈가 사실은 그 전부터 계속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나 국내 CMO, CDMO 업체들에게 호재가 될 것이다라는 어떤 예측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의 제약바이오 중국 때리기 또 제약바이오 이제 반도체 때리기를 지나서 이제 제약바이오 산업까지 좀 때리기 시작하는데 우시바이오를 집중적으로 좀 때리고 공격을 하고 있는 와중에 국내 CMO나 CDMO 업체들이 좀 수혜를 받을 것이다 했는데 그게 사실은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먹히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의 제약회사와 CMO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그것도 1조 3천억 규모, 1조 5천억 규모였던가요? 하여튼 1조 이상의 규모의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그 이슈가 이제는 시장에서 먹히기 시작했다라고 좀 평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한 80만 원 이상 정도 다시 가격이 왔었을 때는 매도를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거래량도 그렇고 주가가 움직이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이슈가 만약에 시장에 먹히기 시작해서 또 다른 계약건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외에 뭐 다른 업체들에 대해서도 나올 수도 있고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또 큰 계약건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금부터서는 추세를 다시 만들어가는지 확인을 하시고 기다려 보시면 뭐 90만 원 언저리까지 또는 100만 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모양새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 좀 1조 넘는 굉장히 큰 계약이 나왔습니다. 생물보안법 모멘텀을 좀 시장에서 증명한 계기가 됐다라고 평가를 해주셨고 조금 더 추세를 확인하면서 끌고 가는 전략 보유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영민님이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질문도 주셨습니다. 2차 전지주가 하반기에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나마 안전해 보이는 LG에너지솔루션을 6월 마지막 거래일에 담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날이 신저가를 다시 쓴 날이거든요. 신저가 기록 후 어제 반등했고 오늘은 한 1%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한중현 파트너가 보시기에 LG엔솔의 매수 타이밍 적당했다고 보실까요? 네, 매수 타이밍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매수 타이밍이 언제 괜찮았냐면 이제 우리가 그 접근을 할 때 두 가지 포인트를 봐야 되잖아요. 첫 번째가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야 되고 이제 두 번째가 인베스팅 관점을 봐야 되는데 영민님의 경우에는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오히려 신저가에 들어간 것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인베스팅 관점에서는 이제 조금 여기서는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는 게 그럼 이제 인베스팅 관점이니까 그래도 쭉 중장기적으로 좀 들고 가봐야 된다면 그럼 여기서 더 빠질 룸은 없는가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해봐야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여기서 더 빠질 룸도 아직도 충분한 것 같아서 오히려 그냥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좀 접근을 하시고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시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차전지 좋은 거 다 알죠. 다 아는데 이제 좋은 회사인 것들은 다들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좋은 주가인지는 좀 잘 모르겠어서 저는 LG엔솔에 대해서는 좀 매도 의견 한번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해서 이제 좀 슈팅 나오면 그때 한번 바로 그냥 정리를 하시고 빠져나오시는 의견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의견 주셨습니다. 두 가지 관점, 트레이딩과 인베스트 관점에서 좀 매도를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그런 의견 주셨고요. 다음 영민님 궁금증 보도록 하겠습니다. YC캠인데요. 자, 우연히 얻어 걸린 아주 운이 좋은 종목이라고 스스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카페에서 친구를 기다리다가 옆 사람, 그러니까 옆자리 사람들이 주식을 이야기하는 거를 들어서 이렇게 알게 되셨다고 하네요. 야, 저도 카페 자주 가는데 귀를 좀 기울여 봐야 되겠습니다. 검색해서 찾아보고 종목 관련 영상 찾아보니까 괜찮은 기업인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사게 됐는데 결국 이렇게 효자 종목이 됐다고 하시네요. 너무 들떠가지고 팔 기회를 한번 놓쳤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좀 이익 실현해도 되는지라고 물어보셨고 전고점 돌파 기대하면서 기다려도 될지 지금 시점에서 너무 고민이 된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YC캠 5월 신고가 기록 후에 하향하던 지점 6월 말부터 5일선이 돌아서면서 반등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장시영 차장이 볼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지금 반등의 기회로 좀 봐야 될지 아니면 한번 랠리를 더 봐야 될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는 지난달에 월봉 이격 조정을 마쳤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달에 사실 양봉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격을 벌리고 좀 수익률이 극대화됐었어야 됐는데 지난달도 오르다가 음봉으로 좀 마감을 하고 이번 달 뭐 시작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모양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월봉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유리기판 관련주로 좀 엮이면서 올랐었는데 최근에 유리기판 관련주들 모양이 썩 좋아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또 이번 달 거래가 어떤 식으로 실리는지에 따라 주가 향방이 결정이 될 것 같은데 뭐 상승 기류가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어찌됐건 섹터 내 대장주인 SKC도 좀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좀 많이 없거든요. SKC도 좀 많이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SKC가 상승을 하면서 동반 상승이 나와준다면 이번 달 월봉을 큰 양봉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적절한 시점에 좀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YC캠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고요. 또 그다음 궁금증은 영민님이 이제 실리콘2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많이 오른 것 같았지만은 성장세를 보면 이제 너무 폭발적이어가지고 이거는 들어가겠다 싶어서 과감하게 이제 따라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 수익률 목표치가 이제 중요한데 이걸 어느 정도로 좀 잡고 대응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실리콘2 일단 영민님이 뭐 따라 들어가는 전략은 성공한 것 같습니다. 20% 지금 가깝게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종현 파트너 질문을 좀 드릴게요. 목표치 어느 정도 잡고 좀 계속해서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 접근도 성공하셨고 여기서 이제 매도까지 완료를 하셔야 완벽한 성공이시겠죠. 저라면 네네. 지금 이제 바로 매도를 할 것 같습니다. 성장세가 폭발적이었어서 주가도 같이 폭발적이었죠. 뭐 5배, 6배 올랐으니까 여기서 뭐 얼마나 더 오르겠습니까? 오히려 저라면 이제 더 여기서 더 오를 수야 있겠지. 뭐 언젠가는 오를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영민님이 제가 아까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영민님은 좀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이제 위에서 돌아나온 초입 단계에서 잡으신 걸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도면 그냥 실리콘2는 이제는 입절 한번 하시고 또 다른 제2의 실리콘2가 될 만한 그런 바닥 종목 내지는 바닥에서 돌아나오는 종목 그것들에 좀 더 집중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본인의 스타일에 맞는 종목에 좀 더 집중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리콘2에 대해서는 매수도 잘 하셨으니 매도까지 해서 깔끔하게 이익 실현을 한번 하고 영민님이 좀 잘 하시는 바닥주로 좀 교체를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하나솔루션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작년 말에 포트를 조정할 때 장밋빛 전망을 보고 산업 기사를 보고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한 번씩 이 호재가 나오는데도 주가가 연속적으로 이렇게 시세를 만들어 나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과감하게 손절할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좀 주가가 가려다가 또 내려가고 가려다가 내려가고 참 보유자 입장에서는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손절하는 게 맞을까요, 차장님? 지금 하나솔루션이 태양광 사업을 가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곳은 미국이거든요. 미국 쪽에서 사실은 보조금 혜택을 좀 받아가면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그 혜택으로 인한 어떤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편에 속하고 있는데 최근에 좀 트럼프가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좀 선점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의 어떤 등락이 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당분간은 신재생 에너지 쪽은 좀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당장에야 하나솔루션이 뭐 가동률이 좀 좋아지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재고 소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중국산 패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가격 경쟁을 멈출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진이 극단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언제 올 거라는 어떤 장담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가 대선에 당선이 되고 보조금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줄여버린다면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저는 수익률이 조금 많이 안 좋기는 하지만 비중이 그렇게 큰 편이 아니라서 자를 수 있다면 적당한 시점에 자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적당한 시점에서 좀 비중 조절을 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퀄리타스 반도체랑 칩스 엔비디어 그리고 이스트 소프트를 보면은 좀 큰 줄기에서 AI 관련주를 좀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수익률이 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섹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실까요, 차장님? 뭐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은 뭐 국내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뭔가 수익이라든지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테마성으로 움직였었던 거고 실제 국내에서 수혜를 받았던 부분들은 장비라든지 소재 이쪽에 관련된 종목들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도 지금 엔비디아라든지 관련 종목들에 대한 어떤 의구심, 그러니까
주가가 안 된다라는 것보다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시점도 좀 있습니다. 이게 건강한 조정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당장에 지금 2분기 실적 시즌으로 들어가는 상황에서 만약에 퀄리타스 반도체라든지 이스트 소프트라든지 칩셋 미드라든지 관련 종목들이 실적에 대한 기대치까지 좀 낮아져 버린다면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은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영민님이 직접 의뢰하신 궁금증까지 해소를 해드렸는데요. 이어서 두 분의 적극적인 포트의 참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시영 차장의 참견부터 들어볼까요? 급할수록 돌아가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한중현 파트너의 참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올 매도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살려주셨네요. 네. 이제 영민님 좀 포트폴리오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좀 주도주 내지는 주도 섹터에 대한 그 종목 집중이 조금 약한 것 같아서 일단은 그냥 갖고 계신 것들 어차피 다 매도하시면 거의 다 수익권으로 마감을 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수익권으로 마감하고 이제 새로 이제 상반기 끝나고 하반기가 시작됐으니까 하반기에 새로운 포트폴리오 좀 시작해 보자는 그런 의미로 아마 거의 다 매도 의견을 드렸고, 특히나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삼성전자는 각각 이제 비중 10%를 좀 채워 드렸는데 한 이 정도 종목을, 그러니까 삼성이라는 그런 큰 네임밸류가 있는 종목을 10% 정도 갖고 가는 거는 그래도 시장은 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먼저 구축을 하면서 이제 그 오른쪽에 보시면 에코에너지나 유진로봇이나 이스트소프트 이런 종목들은 비중들이 다들 되게 작으셨어요. 5%밖에 안 되셨기 때문에 그냥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좀 새로운 종목을 발굴해서 거기다가 좀 힘을 실어주는 게 어떨까, 이런 관점으로 저는 좀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을 한번 매도 의견을 드려봤습니다. 네, 비중이 적은 종목들은 좀 현금 확보하자는 의견 주셨고, 장시영 차장 포트의 참견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인벤티지랩 또 앞타바이오로 환승 종목도 제시를 해주셨어요. 정리해 볼까요? 이거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가 오르기 전에 이제 원고를 보낼 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홀드를 해보시고요. 90만 원을 터치를 할 수도 있고 100만 원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 추세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확인을 좀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앞서 잠깐 정리해드린 대로 이스소프트라든지 유진로봇이라든지 하나솔루션이라든지 이런 어떤 비중이 좀 적은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들을 좀 다 매도를 하셔가지고 바이오 섹터가 만약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렇게 좀 치고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섹터 자체에 좀 다시 한번 붐이 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도 붐이 일어날 수 있고요. 또 오늘 뉴스가 나왔는데 ABL 바이오가 장 종료 후에 유상증자를 3,4배정을 1,400억을 한다고 해요. ADC 쪽에 여러 기관들이 좀 투자를 해가지고 3,4배정을 좀 들어오는데 제2의 알테오젠을 꿈꾸고 있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좀 호재성의 어떤 뉴스가 좀 나오고 있어서 제약바이오 쪽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종목들을 좀 잘라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대장으로 자리를 잡고 바이오 종목 밑단에 인벤티지랩이라든지 앞타바이오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조금 깔아놓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인 것 같다.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두 분의 포트의 참견 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영민님, 네, 잘 참고하셔가지고 성공적인 포트폴리오로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민님처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의 궁금한 것들 그리고 보유 종목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사연 신청자분들께는 선물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 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간의 단일가 시간입니다. 정기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는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먼저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거래량이 강하게 실리는 종목은 좀 부재한 가운데 10위권 밖에서 삼성공조 정도가 정규장에 이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동시호가 들어서 좀 하락세를 보였던 돈방이 소폭의 오름세 보이면서 치고 올라오는 점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강주, 철강주 오름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 CJ시푸즈 원 우선주가 5%대 오름세 가져가는 점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시간의 단일가 코스닥 상승률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이름을 올렸을까요? 보시면 상한가 진입한 종목들 꽤 있지만 거래량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넥슨 게임즈 좀 짚어볼까요? 이 시각 현재 9% 상승세 보이면서 상한가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요. 거래량은 14만 주 돌파했고요. 게임 신작 중에 글로벌 출시 소식이 있는데 그게 영향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현재 17,000원 돌파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ABL 바이오단에서도 6%대 오름세, 장 마감 후에 유상증자 공시가 나왔죠. 이 가운데 6% 오름세 가져가면서 현재 25,6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하락률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에 조금 상당하게 실리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SG 글로벌단에서의 2%대 하락분 나오는 점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를 이어서 대원화성단에서도 1,561원까지 밀리면서 1.5%대 하락분 가져가고 있고요. 오늘 정규장에서 WTI 국제유가가 강세를 보이면서 석유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건지 18,640원 선까지 밀렸습니다. 또 HD 현대일렉트릭이 하락률 상위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현재 1.4%대 하락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간의 단일가 코스닥 하락률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메디콕스가 3%대 하락분 가져가고 있고 거래량이 조금 강하게 실리고 있지만 동전주인 점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봉 LS가 2%대 하락세, 라이콤이 1.9%, 또 정규장에서 23%대 강한 시세를 분출한 유진테크놀로지 1.9% 하락세 보이면서 1,69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시황들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시간의 단위가 특징주 탑5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5위부터 확인해 보시죠. 5위는 램테크놀로지가 자리했습니다. 반도체용 유리기판 관련한 기술에 대해서 특허를 출원했다는 소식과 함께 20% 급등 마감했지만 결국에는 8% 상승하면서 음봉으로 마감한 종목이죠. 하지만 현재 시간에서는 상승불 켜내면서 견조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4위입니다. 4위에는 한국 BNC가 자리했습니다. 당뇨나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는 제약 관련 기업으로 정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의 수급에 약보합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규장보다 더 큰 상승세 보이면서 4위에 안착했습니다. 그럼 3위도 보겠습니다. 3위에는 블루엠텍이 자리했습니다. 오늘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싹센다가 올해 특허가 만료된다는 소식에 싹센다 바이오시밀러를 출시한다는 노바티스의 고객사로 부각되면서 16% 급등 마감한 종목입니다. 윗꼬리를 길게 달고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간외에서 4%대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그럼 2위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2위는 ABL 바이오입니다. 오늘 장 마감 후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공시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에서 상승 에너지를 가져가고 있는데 내일장까지 좀 에너지를 이어갈 수 있는 모멘텀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예, 기본적으로 ABL 바이오는 이제 ADC, 이거 항체약물 접합제 관련된 회사고요. 작년에 글로벌리 가장 강하게 많은 기술 이전이 일어났었던 분야가 바로 ADC 분야인데요. 특히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중항체 그리고 다중항체까지 꼭 하나만 접합하는 것이 아니라 2개 이상을 접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작년에 이 이중항체 회사 중에서 임상 1상 중에 기술 이전에서 계약금만 1조를 받은 그런 회사도 있을 정도로 상당히 지금 각광받는 그런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장 마감 후에 산업은행을 비롯한 국내 투자자를 하여금 이제 3자 배정 유상증자 소식이 있었고 현재가 대비 2%대의 할증 발행을 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지금 주가 상승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투자 재원을 위한 부분 그런 증자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상대적으로 ABL 바이오도 산노필 등등 여러 기술 이전을 통해서 기술력을 이미 좀 충분히 입증을 받은 그런 회사이기도 한데 최근에 상대적으로 좀 주가가 좀 부진했었던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에 살짝 좀 올라오는 그런 흐름, 기술적으로 상당히 좀 양호한 흐름을 보이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3자 배정 소식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격적으로 고공권에서 좀 부담스러운 위치가 아닌 그런 만큼 충분히 저는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도 국내 기술력에서는 상당히 좀 뛰어난 회사인 만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그런 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테마적으로 바라봤을 때 어제 제약바이오주가 잠깐 좋았다고 오늘 좀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내일장에서의 출발 상황 그리고 마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망의 1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1위는 넥슨 게임즈가 자리했습니다. 신작 퍼스트 디센던트가 오늘 오후에 글로벌 정식 출시됐습니다. 정규정 오후 막판 반등에 성공했고 현재 시간에서도 거래량 실리면서 강한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보통 게임주에서는 신작의 초기 흥행 여부가 좀 중요하게 작용하는데요. 어떤 내용들을 좀 주목하면서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최근에 사실 일반적으로는 게임 출시 전일 혹은 당일날 그렇게 주가가 별로 안 좋은 케이스들이 많았었는데요. 지난달에 데브 시스터즈가 이제 게임 출시 첫날 흥행을 하면서 장중 상한가를 기록을 할 정도로 상당히 좀 강한 움직임을 보인 다음에 후속타로 지금 이제 넥슨 게임즈의 이제 퍼스트 디센던트를 오늘 이제 출시를 하는 부분들인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저도 흥행 성적이 나올지에 대한 부분들, 아무래도 첫날 이런 게임 순위가 상당히 좀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신의 영역에 있다라고 좀 보여질 정도로 상당히 좀 리스크한 부분들이라는 것들도 일단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확률적으로는 사실 그동안에는 게임 출시해서 상승보다는 하락할 확률이 조금 더 많았다는 점들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그래도 이제 오랜만에 좀 출시를 한 만큼 어느 정도의 좀 성적 기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 게임주들이 출시 이후에 과거처럼 이렇게 좀 연속성은 조금 떨어진다는 측면들은 감안하시면서 트레이딩 차원에서의 접근만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흥행 여부를 알 수 있는 게임 순위 그리고 다운로드 순위까지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를 통해서 여러 얘기들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준 다울투자증권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내일은 어떤 종목들이 시장의 주인공이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들 미리 만나보는 내일장 원어원 시간입니다. 화면으로 주인공들 바로 만나보시죠. 자, 장시영 차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벤티지랩 가지고 오셨고요. 또 한중현 파트너는 코츠 테크놀로지를 오늘의 내일장 원어원으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먼저 장시영 차장 내일장 원어원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벤티지랩 만나볼 텐데요. 어제는 좀 제약바이오 쪽 좋았고 오늘 약세장 속에서 강한 탄력을 좀 유지해줬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은 이제 금리도 좀 봐야 되고 체크할 게 많은데 인벤티지랩 매력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비만 치료제 시장 성장에 좀 동반자적인 어떤 종목이 될 것 같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보면은 노보디스크와 일라릴리가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 뭐 너무나도 시장이 커지고 있고 또 그 두 회사가 이 약 하나로 비만 치료제 약 하나로 시가총액 1위, 2위까지 좀 달성을 했기 때문에 후발 업체들 뭐 암젠이라든지 화이자라든지 다른 글로벌 제약바이오 회사들도 이 비만 치료제 개발 열풍에 좀 동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서 원래 이 약 같은 경우는 뭐 매달 주기적으로 좀 맞아야 되는데 사실 이제 장기적으로 지속성을 얼마나 유지를 시키느냐거든요. 그러니까 주 1회 젯바운드와 마운자로 투약 주기를 한 달 이상 또는 2달 이상으로 늘려가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국내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그런 어떤 지속형 늘려주는 어떤 약제들을 좀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는 노보디스크와 에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펩트론 같은 경우는 일라이릴리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삼천장제약은 독자적으로 좀 일본 제약업체들이라든지 이렇게 좀 통해서 개발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뭐 지금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사실은 가장 큰 와드는 비만 쪽인 것 같고 이 비만 쪽에 대한 어떤 뉴스가 다시 한번 또 작년 같은 경우와 좀 다르게 장기 지속형 얼마나 지속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핵심으로 좀 대두가 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크게 좀 오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인벤티지랩을 좀 가지고 온 이유는 뭐냐면 펩트론이라든지 삼천장제약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부담이 조금 있거든요. 1조를 좀 넘어섰고 뭐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아직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조단위 밑에서 2천억대 초반에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조금은 좀 더 편하게 진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슈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인벤티지랩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일단은 저는 2만 원 이상 목표가를 좀 보고 있는데 장중에 예. 조금 흔들려서 제가 매수 가격을 14,000원 정도로 좀 잡아놨거든요. 근데 지금 주가가 사실은 장 후반에 다시 한번 크게 오르면서
좀 펩트론도 좀 올라가고 그다음에 인벤티지랩도 오르면서 매수 가격은 사실은 지금 현재 가격 수준에서 어느 정도 조금 조정이 나오면 좀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정도까지도 더 올려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벤티지랩 확인해봤고요. 한중현 파트너 내일장 원어원도 보겠습니다. 코츠 테크놀로지인데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네요. 방산주를 하나 보시겠다면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네요. 네. 방산주를 뭐라도 하나 봐야겠다면 저라면 코츠 테크놀로지도 좀 매력적인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산주가 지금 뭐 LIG 넥스원이나 현대로템이나 되게 좀 많은 종목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코츠 테크놀로지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좀 거론이 되고 있지 않아서 한번 좀 소개를 시켜드려 보는데요. 우리가 이제 미사일을 쏘거나 이제 대포를 쏘거나 등등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손으로 직접 던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사실 버튼을 누르면 그게 이제 그 목표한 지점까지 날아가는 그런 컨셉이잖아요. 그 말인즉슨 이 버튼을 누른다는 이런 전자신호, 즉 이런 제어 시스템도 무조건 필요한 거거든요. 이것도 다 컴퓨팅 파워입니다. 컴퓨터하고. 근데 원래 이제 우리나라의 방산업체들은 이 제어 시스템 자체는 외국 거를 갖다 썼어요. 근데 이제 동사는 이 제어 시스템 자체를 국산화에 성공한 그런 사례고, 그래서 이제 좀 많은 국내 업체들이 이제 동사의 제어 시스템 이제 하나씩 둘씩 좀 쓰기 시작한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좀 채택을 한 곳이 이제 LIG 넥스원의 천궁2 완전 좀 대박 아이템이죠. 그리고 현대로템의 K2 전차. 여기서 이제 코츠 테크놀로지의 그 제어 시스템, 인베디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 제어 시스템이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츠 테크놀로지 입장에서는 LIG 넥스원의 천궁2가 많이 팔리든 현대로템의 K2 전차가 많이 팔리든 뭐가 많이 팔리든 상관없고 그냥 뭐든 간에 많이 팔리기만 하면 동사의 이제 시스템이 같이 탑재가 되는 것들이 이제 이제 다 나가는 거기 때문에 좀 같이 동반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좀 이런 관점에서 한번 좀 제시를 해드려보고 이제 목표가는 3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2만 원 한번 좀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내일장 오늘 장시영 차장은 인벤티지랩 그리고 한중현 파트너는 코츠 테크놀로지를 함께 만나봤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오늘 중화권 증시의 포인트는 상해 종합지수가 3,000포인트를 수복하나 못하나였습니다. 아쉽게 강보합권으로 장 마감하면서 2,997포인트로 마감했고요. 선전이 1% 가까운 낙폭, 하지만 항생지수가 0.2%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중국의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22년 만에 최저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요. 10년물 국채금리도 문제지만 50년 국채금리 역시 최근 몇 개월간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인민은행이 보유 채권의 일부 매각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앞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주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개장 상황까지 전해드립니다. 오늘 프랑스와 독일 모두 하락 출발했습니다. 닥스와 객크 지수 0.8% 하락세입니다. 오늘 미 증시에서는 고용 관련 지표들이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노동부가 수집한 5월 구인 및 이직 보고서가 발표되고요.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 11시에 발표됩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에 고용 지표가 미칠 영향까지 고려하셔서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유럽에서 발표되는 6월 CPI 예비치와 5월 실업률까지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방송이 끝나고 유튜브에 포트의 참견 검색하시면 계속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